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평안에서 형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언론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쏟아졌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두 분의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어떻게 방어했고 법원이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보람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사건의 시작부터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건의 중심에는 LH공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함께 돈을 모아 시흥시에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21년 2월 말 정부가 이 토지를 상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농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LH공사 내부 보고서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으로 이 두 분을 기소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언론 보도도 상당히 강도가 높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맡았는데요. 1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농지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농지법 위반까지 무죄로 판단하여 결국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이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내부 보고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 불법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업무계획문서는 이미 언론 보도나 공보자료로 공개된 상태였고 사내에서도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시점은 2020년 2월, 그런데 토지 매수 협상은 2019년 12월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 문자 메시지와 협상의 기록을 통해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즉, 가사 그 문서가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농사 지을 의사가 없었으면 처벌이라는 말도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농지법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의사가 있어야만 농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면 범죄가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보고 기소하였지만 저희는 실제 농사를 지었고 농지를 개간했으며 수확까지 한 사실을 사진, 주변인의 증언, 지하수 개발 및 전기 설치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농지까지 자동차로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직접 농사에 참여한 정황이 풍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온 이유는 뭐였나요? 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보고 A에게만 농지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 역시 지하수 개발 신고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B 못지않게 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정언도 확보되었기에 둘 다 무죄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결국 언론 보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LH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보가 정말로 비밀이었는지, 그걸 실제로 이용했는지, 농지를 살 당시 실제로 농사지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저희 의뢰인들이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마치 유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온갖 언론 기사와 비난 댓글 속에서 이분들은 가족, 지인 모두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마치 존재 자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인격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가 확정된 후에는 아무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때 우리가 틀렸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명예는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긴 건 단지 사건 하나의 판결이 아니라 억울하게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억울함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법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꼼꼼한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 변호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무죄를 받아낸 그런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에게 망설이지 말고 상담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